5G 시대가 열린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아직 이래저래 말이 많지만 광고만 보면 자율주행차, 홀로그램, AI가 일상이 되기까지 진짜 얼마 안 남은 것만 같아요. 그런데 잠깐, 우리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따만한 벽돌폰이 최고 기술이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목소리만 겨우 전달하던 휴대폰의 시작부터 자율주행의 구현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이동통신은 어떻게 발전해왔을까요? 서울경제 썸이 싹 정리해드릴게요. 이동통신, 말 그대로 이동하는 주체들 간의 통신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자동차, 비행기, 배 등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이 다 이동통신인 건데요. 하지만 솔직히 이동통신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역시 핸드폰이죠. 이동통신의 발전 세대를 부르는 말인 3G, 4G, 5G란 단어를 들으면 핸드폰 상단에 떠있는 이미지부터 떠오르잖아요. 게다가 핸드폰, 즉 셀폰은 이름부터가 이동통신의 역사임을 방증합니다. 이 셀룰러 네트워크가 이동통신을 가능케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셀룰러 네트워크가 뭐냐고요? 이동통신의 뿌리까지 가려면 끝도 없이 옛날로 가게 될 테니 우리 일단 1958년 미국의 벨 연구소로 가봅시다. 벨 연구소는 21세기 핵심 기술들을 연 아이디어 공장으로 불리는 곳인데요. 컴퓨터를 가능케 한 트랜지스터부터 레이저, 미사일, 위성통신, 해저 케이블 등 수많은 혁신들이 탄생한 곳입니다. 14명의 노벨 수상자와 특허 3만여 개가 탄생한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일하고 있었던 20세기 과학자들에게 꿈의 직장이었던 곳이었죠. 빌 게이츠가 시간여행을 한다면 가장 먼저 들리고 싶은 곳이라고 밝힌 곳이기도 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동통신 기술의 핵심인 셀룰러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도 바로 이 벨 연구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안테나로 특정 주파수의 정보를 실어 여러 곳으로 보내고 개개인이 그 전파를 수신하는 TV나 라디오 같은 기술은 이미 시중에 나와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전파를 수신하고 또 송신할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었거든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송신과 수신을 하려면 각자 다른 코드를 부여받아야 하는데 그러기엔 주파수 자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 지역을 여러 개의 구역, 즉 셀로 나누고 그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한정해 각자 다른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을 연구하게 된 거죠. 쉽게 말해 쓸 수 있는 주파수 코드가 5개밖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 기지국이 1개일 땐 50명 중 5명만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구역을 10개로 나눈다면 50명 모두가 주파수를 쓸 수 있는 원리인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셀룰러 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1970년대 말 시카고에서 시범 운용에 성공하면서 마침내 1세대 통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원쥐 시대의 스타트를 끄는 기기는 1983년 모토로라에서 출시한 다이나텍이었습니다. 700g이 넘는 무게와 큰 크기 때문에 지금은 소위 벽돌폰이라 불리지만 당시엔 전화가 휴대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만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죠. 게다가 3,995달러라는 엄청난 가격으로 진정한 부의 상징이기도 했는데요. 너무 비싼 가격도 그렇고 10시간을 충전해도 35분밖에 쓸 수 없는 한계까지 있었기 때문에 대중화엔 대실패했지만 모바일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당시 수많은 미디어에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1984년 5월 한국이동통신서비스 주식회사가 차량전화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카폰의 등장이었죠. 벽돌폰과 달리 10시간 충전의 압박은 없었지만 당시 서울 아파트 전셋값과 맞먹는 엄청난 가격으로 상용화엔 역시 실패했는데요. 그로부터 5년 뒤 서울 올림픽 직전 휴대용 이동전화 서비스가 시작되고 삼성이 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국산 최초의 휴대전화를 내놓았을 때도 아직 여전히 진정한 대중화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1988년 휴대폰 가입자 수는 고작 784명이었죠. 1980년대 말 출시된 최초의 플립형 휴대전화 마이크로텍, 수신만 가능했던 무선 호출기 삐삐의 단점을 채워주며 반짝 인기를 끌었던 시티폰 역시 1세대 이동통신을 대표하는 기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이 기기들의 외양을 좀 살펴볼까요? 딱 필요한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안테나에 큰 화면도 없이 스피커와 마이크, 번호판만 달려있는 모습인데요. 딱 봐도 전달할 수 있는 게 음성밖에 없어 보입니다. 1세대 이동통신은 다른 말로 아날로그 이동통신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정보를 1과 0으로 변환해 전달하는 디지털 방식을 사용하는 지금과 달리 그냥 음성 자체를 전파로 바꿨다가 다시 음성으로 바꾸는 아날로그 FM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FM 변환기만 있으면 라디오를 잡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통화를 엿듣는 것도 가능했죠.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은 1세대 이동통신의 치명적인 한계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언제부터야 이동통신다운 이동통신을 사용하게 된 걸까요?
바로 아날로그 이동통신 시대가 끝나고 디지털 이동통신의 시대가 열린 2G 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음질이 크게 개선된 것 외에도 문자, 이미지 등 전송할 수 있는 정보의 형태가 늘어났죠. 2G 시대는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타이틀이 시작된 시점이기도 한데요. 1996년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CDMA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가 통신기술의 선두를 차지할 수 있게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CDMA란 2G 구현 방식 중 하나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해 한정된 주파수를 더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당시의 대세였던 기술은 개인에게 시간에 따른 코드를 부여하는 TDMA 기술이었습니다. CDMA는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한 적 없는 좀 특이한 방식이었죠. 원래 위성통신 기술에 쓰이던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어서 상용화 가능성에 회의를 품는 전문가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전국 토의 70%가 산지인데다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선 CDMA 방식이 통화 수신율을 향상시키는 데 더 적합했습니다. 더 적은 기지국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설치 소요 시간도 짧고 시스템 설치와 운영 비용 역시 저렴했거든요. 그렇게 CDMA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7년간의 기술 개발을 거쳐 성공적으로 상용화를 이뤄냈고 이때부터 국내 이동통신 분야가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게 됐습니다. 특히 CDMA 방식을 계기로 국내 휴대폰 시장 역시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LG전자, 삼성전자 등 짱짱한 기업들이 휴대폰 사업에 뛰어들었거든요. 2G 시대는 다양한 핸드폰들이 공존한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바, 폴더, 슬라이딩 등 여러 형태가 나타났죠. 지금이 에어팟 케이스나 키링으로 개성을 표현하는 시대라면 그 당시는 핸드폰 그 자체로 개성을 표현하던 시대였습니다. 기능적으로는 문자를 쓰고 읽을 수 있는 큰 화면에 카메라와 MP3 등 다양한 부가 기능들까지 탑재되기 시작했죠. 전 세계적으로는 모토로라가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모토로라는 1996년 기존 벽돌폰의 8분의 1 수준의 부피인 스타텍을 출시하면서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스타텍은 최초의 폴더형 전화기였습니다. 모토로라와 함께 휴대전화 기기 시장을 이끌고 있던 노키아는 같은 해 슬라이드폰을 탄생시켰는데요. 영화 매트릭스의 주요 소품으로 등장하면서 세계적인 전화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매니아층을 탄생시킨 블랙베리도 2G 시대 핸드폰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죠. 국내에서도 정말 다양한 형태의 기기가 출시되었는데요. 윤도현폰, 에스리폰, 프라다폰, 초콜릿폰, 롤리팝, 아이스크림폰, 고아라폰, 가로붙는, 천만 화소 앞에 당당하라던 카메라폰까지 수많은 디자인이 2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수놓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했던 2G의 시대도 2000년대 중반 막을 내리게 됩니다. CDMA 기술이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애초에 음성전화와 낮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위주로 기술이 개발된 터라 늘어나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전송량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3G는 국내에선 2012년 처음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는데요. 3G 시대로 넘어오면서 엄청난 속도 혁명이 있었습니다. 원주에서 2G로 넘어가는 동안 이동통신의 속도가 10배 증가하는 데 불과했다면 2G에서 3G로 넘어가면서는 전송 속도가 100배 가까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음질의 음성전화는 기본이고 인터넷 접속, 모바일 TV 시청, 화상통화 등 한마디로 컴퓨터로만 가능했던 것들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SK텔레콤은 T, KT는 쇼, LG텔레콤은 오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하며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기기 시장에도 한 가지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심칩이 처음 도입된 건데요. 휴대전화 기기에 이동통신 정보가 담기던 과거와 달리 칩만 바꾸면 곧바로 새로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기 혁신은 2017년에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이폰이 등장하면서였죠. 아이폰은 혜성처럼 등장해 핸드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수많은 디자인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바 형태의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기본 공식으로 자리 잡았죠. 4G는 3세대 이동통신을 장기적으로 진화시킨 기술이라고 해서 롱텀 에볼루션, LTE라고 불리는데요. 2011년 LG U+와 SK텔레콤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4G 시대가 열렸습니다. 기기 형태에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속도가 3G 시대에 비해 5배 이상 빨라지면서 모바일 쇼핑, 동영상 서비스 등의 어플리케이션 기반 산업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지금 같은 스마트폰 앱 기반 경제가 본격 구축된 시점이기도 하죠. 이에 따라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본격적인 속도 경쟁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기 시장에선 속도와 용량이 스마트폰의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했고, 이동통신사들 역시 당시 광고만 보더라도 다른 요소들보다 빠름을 가장 크게 내세웠음을 알 수 있죠. 물론 광고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빠른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 수많은 기술들이 연구, 개발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13년 6월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LTE-A 서비스인데요. LTE는 기본적으로 주파수 대역 2개를 사용하는 멀티 캐리어 기술을 이용합니다. 2개의 주파수를 동시에 준비해서 사용자가 몰리는 정도에 따라 두 주파수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하게 만들어 병목 현상을 줄이고 전체적인 속도를 향상되게 하는 거죠. 반면 LTE-A는 한 단계 더 발전한 기술로 2개의 주파수 대역폭을 합쳐서 동시에 사용하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 기술을 말합니다. 이는 주파수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광대역 LTE, 3밴드 LTE-A 등 다양한 서비스가 시장에 나왔죠. 기기 시장에선 애플과 삼성의 디스전이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2012년에 나온 삼성 갤럭시 S3는 애플의 아이폰 4S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출시 6개월 만에 3천만 대가 팔리면서 아이폰 킬러라는 별명까지 붙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난해 4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시대로 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S10 5G 개통에 나선 건데요. 우리나라가 상용화한 5G 주파수 대역인 3.5GHz는 기존 LTE의 4배에서 5배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5세대 이동통신의 최종 목표는 4세대 LTE보다 전송 속도가 무려 100배 빨라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동통신의 속도도 충분히 빠른 것 같은데 왜 굳이 더 빠른 속도가 필요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전보다 사용하는 기기의 수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사용하는 무선 통신기기가 스마트폰 하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점차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들이 추가되고 있죠. 게다가 IT 기기뿐 아니라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 즉 사물 인터넷 환경을 가능케 하기 위해선 더 큰 데이터 용량과 더 큰 속도가 필수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전보다 사용되는 데이터의 양 또한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영상만 해도 HD를 넘어 FHD, FHD를 넘어 4K, 8K까지 발전했죠. 그에 따라 같은 1분이라도 크기 차이는 어마어마한데요. 앞으로 홀로그램이나 VR 등의 미디어까지 상용화되기 위해선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의 데이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세심한 컨트롤이 필요한 로봇 원격 제어, 수많은 자동차들이 동시에 지연 없이 연결되어야 가능한 자율주행 역시 5G 기술이 꼭 필요한 이유죠. 지금 언급한 이 많은 기술들,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35년 전 벽돌폰을 처음으로 마주한 사람들 역시 모두가 컴퓨터 수준의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기기를 들고 다닐 거라곤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짧은 기간 숨가쁘게 달려온 이동통신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5G 시대엔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